석유가 수억 년 동안 소금과 맞닿아 숙성되면서 소금 속의 유황 성분이 기름에 스며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동 석유는 양은 어마어마하지만 유황이 많고 끈적끈적한 저질류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순물이 잔뜩 섞인 기름이라는 거죠. 반면 미국이나 북해 쪽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소금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걸러졌습니다. 한 곳에 모이는 양은 적었지만 유황이 거의 없는 깨끗한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재미있는 건 옛날에는 실제로 기름을 혀로 맛봐서 품질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유황이 많으면 썩은 달걀 맛이 났고 텍사스 기름은 달콤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을 달콤한 기름이라 불렀습니다. 자연이 중동에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면서 품질을 빼앗았고 미국과 유럽에는 최고의 품질을 주면서 양을 아낀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왜 깨끗하고 좋은 기름을 놔두고 질 나쁜 중동 기름을 고집했을까? 바보라서? 천만에요. 우선 가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에는 세 가지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유럽의 브렌트유, 그리고 아시아의 두바이유. 뉴스에서 국제유가 나올 때 꼭 나오는 이름들이죠. 가장 비싼 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 다음이 브렌트유, 가장 싼 게 두바이유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일 때 두바이유는 $96 정도 합니다. $4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에 28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을 들여옵니다. 배럴이 얼마만큼이냐면 그랜저 기름통을 2번 반 정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배럴당 $4 차이는 한화로 수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의 거의 1%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절약되는 겁니다. 하지만 싼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류가 더 결정적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기름을 가져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와야 합니다. 편도 60일, 2달입니다. 반면 중동에서 대한민국까지는 25일이면 옵니다. 배송기간이 2배라는 건 유조선 빌리는 비용, 연료비, 원유를 외상으로 사오는 동안 붙는 이자까지 전부 2배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선박 크기 문제가 겹칩니다. 중동에서 올 때는 축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유조선이 한 번에 200만 배럴을 싣고 옵니다. 그런데 미국 항만은 수심이 얕아서 이 거대한 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작은 배로 쪼개서 여러 번 옮겨야 하니 단가가 치솟는 거죠. 하루에 수백만 배럴을 소비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물량과 속도를 포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고급 원유를 정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만 끓여도 휘발유, 경유, 항공유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편합니다. 반면 중동의 저질유를 끓이면 고급 휘발유는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대신 끈적끈적한 나프타와 묵직한 벙커CU 같은 찌꺼기가 훨씬 많이 쏟아집니다. 보통은 이걸 골칫거리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찌꺼기에서 보석을 캐냈습니다. 나프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합성섬유, 합성수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 원료가 전부 나프타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가전,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의 싸고 질 낮은 기름에서 나프타를 대량으로 뽑아내고 그걸 헐값에 바로 옆 석유화학 공장에 밀어넣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울산, 여수, 대산, 서산. 이 도시들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유공장 바로 옆에 석유화학단지를 붙여 지었거든요. 원유가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정제하고 나프타는 파이프 하나로 담 너머 공장에 넘기고 거기서 플라스틱과 합성수지가 나오면 다시 자동차와 반도체 공장으로 흘러갑니다. 원료가 들어와서 완제품이 나갈 때까지 한 동네 안에서 다 해결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시스템 덕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초 소재를 거의 자급자족하면서 제조 강국이 됐습니다. 벙커CU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벙커CU라는 건 석유를 정제하고 남는 가장 무겁고 끈적한 찌꺼기 기름인데 거대한 선박의 연료로 쓰입니다. 이게 두바이유를 정제하면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싼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태우는 초대형 선박 엔진 기술에 집중했고 이것이 조선업 세계 1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순환입니다. 중동의 저진류가 대한민국 조선소의 경쟁력을 만들었고 그 조선소에서 만든 초대형 유조선이 다시 중동에서 기름을 실어옵니다.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나프타를 뽑고 남은 엄청난 양의 찌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대한민국 정유사들이 역사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어 고도화 설비라는 것을 지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그냥 버리는 찌꺼기 기름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다시 한번 분해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나 경유로 바꿔내는 기술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땅 위의 유전이라 부릅니다. 유전이 없는 나라가 기술로 유전을 만들어낸 셈이거든요.